하나이글스 레전드 김태균 선수가 자,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21일 날 은퇴 선언을 했고요. 22일 날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8월 말에 팔꿈치 통증으로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 뒤에 좀 본인이 좀 절치부심했죠. 1군 복귀를 위해서. 하지만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마음을 좀 굳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제 레전드 선수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자, 은퇴 경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은퇴 투어? 또 은퇴식? 그리고 영구 결번? 향후엔 또 뭘 할 것인가? 이렇게 딱 나오는 부분들이 이슈화 되는 부분들, 핫 이슈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은퇴 경기는 하지 않겠다. 또 시즌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팀이 올 시즌 뭐 18연패에 빠지기도 하고 또 100패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벼랑 끝까지 몰리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배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자, 본인이 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했고 구단에서 하지만 은퇴식은 내년에 하자. 같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은퇴 투어는 이제 못하는 것이죠. 은퇴 투어는 미리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전드들이 은퇴 투어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선수의 시즌은 올해로 마지막이다. 이렇게 예고 은퇴가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 또 다른 타 구단 9개 구단에 또 동의가 있어야 되고 9개 구단 팬들도 같이 은퇴 투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박용태 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박용태 선수가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다 동료들이 자, 뭐 은퇴 투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진 한 장 같이 찍읍시다. 네, 이렇게 사진도 찍었는데 실제 이제 박용태 선수가 원했던 것도 그런 소박한 같은 그 약간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부분도 그 정도만 돼도 고맙겠다. 예.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대적이 또 다른 분들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김태균 선수의 은퇴 선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인 두 번째 FA를 맞이했었죠. 협상 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단하고 좀 줄다리기를 좀 했죠. 새롭게 단장으로 왔습니다. 또 한 명의 하나 레전드 정민철 단장이 와서 여러 차례 협상을 가졌죠. 사실 이제 김태균 선수가 한 2년 정도 단연 계약을 요구를 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본인의 몸 상태도 알고 있었고 열심히 할 마음도 있었고 또 한번 명예 회복도 하고 싶었죠. 훈련도 성실하게 소화를 했었는데 자, 구단은 이제 여러 가지 에이징 커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1년에 계약금 5억, 연봉 5억. 그러니까 기간은 줄이고 선수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챙겨주는 것으로. 그리고 올해를 마치고 사실 이제 김태균 선수가 내년에도 한번 내가 또 활약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입증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좀 예상외로 되지 않았고 올 시즌 67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2할 1푼 9리 2홈런 29타점, OPS가 0.513이었는데 사실 이제 한창 좋았을 때 김태균 선수의 그냥 장타율 정도입니다. 이 OPS가. 지난 8월에는 왼쪽 팔꿈치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았어요. 2군으로 내려갔고 재활 훈련 도중에 하나 2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죠. 또 2주간 자가격리를 전부 다 하게 됐고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즌 중에 1군 복귀가 힘들어지고 리빌딩 또 팀 재건을 고민했던 하나로서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당연했었고 또 젊은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김태균 선수도 봤지요. 봐서 구단 측에 이달 초부터 이제 은퇴 의사를 알려왔고 정민철 단장하고 고민을 했어요. 자, 언제쯤 발표할까? 날짜를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 또 최원호 감독 대행은 그러니까 20일 날 이 이야기를 좀 들었다 그럽니다. 정민철 단장은 이야기입니다. 8월에 퓨처스로 내려간 뒤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순위 경쟁이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본인이 좀 홀가분하게 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김태균 선수 정도의 이 뭐 대스타라 그러면 스스로의 진로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김태균 선수는 내년에 좀 뭘 하게 되는 것인가? 내년부터는 단장 보좌역을 맡는다고 합니다. 뭐 현재로서는 정민철 단장이 보좌역인데, 그럼 뭐 단장 보좌역이 뭐냐면 뭐 이건 뭐 그냥 자문 정도 구하고,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그냥 매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일반적인 회사원은 조금 아닌 것이죠.
일단 내년에는 이제 은퇴 후에 이렇게 단장 보좌역을 맡고 코칭 스태프가 아니고 이제 프런트의 일원이 됐는데, 보통은 이제 레전드 선수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해설위원을 하거나 또 뭐 LG 이병규 코치 같은 경우에도 해설위원 하다가 지금 코치를 하기도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아주 잘 나갔던 레전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코치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코치 연봉은 거의 뭐 지금 1년차 코치 연봉은 이제 5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이것이 대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코치가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힘듭니다. 경기를 뛰는 것은 선수들이지만 경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수를 준비시키고 이 부분은 다 코치가 다 하는 것이거든요. 또 근데 감독 눈치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감독 눈치 보는 것도 쉬운 일은 또 아닌 것이고, 또 하나 해설위원을 하게 되면 최근에는 해설위원들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억대 연봉들도 굉장히 많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설위원이 또 스포트라이터를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로 레전드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코치들보다 해설위원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실력 있는 레전드 출신 선수들이 은퇴하면 코치로 가서 더 좋은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좀 보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좀 하기도 합니다. 네. 정민철 단장이요, 현대 야구는 프런트와 현장의 간격이 많이 좁아졌고 김태균처럼 상징성 있는 선수가 은퇴 뒤에 프런트의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또 팀의 전략이나 전력 분석 회의, 또 팬들과의 스킨십 등에서 이글스의 발전을 위해 뭐 김태균 선수가 이제 본인의 재능을 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균 선수가 좀 무뚝뚝한 스타일입니다. 그냥 대놓고 자기 PR하는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매우 이제 기분 좋게 또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그런 선수기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말에 이제 요지를 굉장히 좀 잘 짚더라고요. 2001년에 하나 1차 지명 신인으로 입단을 했습니다. 그해 고졸 신인으로 바로 주전 자리를 또 꿰차기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또 하나 담당이기도 했습니다. 이강환 당시 이제 하나 감독이 눈여겨봤죠. 대타로서 제법 쏠쏠한 방망이 능력을 좀 보였습니다. 3경기 만에 대타로 나가서 첫 안타 쳤는데 그것이 홈런이었고, 이후에 5월에만 9홈런을 몰아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주전 3루수가 강석전 코치, 지금 두산에 있죠.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눈에 안약을 넣었는데 갑자기 좀 시야가 흐려진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옵니다, 코치. 근데 그때 이제 코치가 바로 이강환 감독한테 지금 강석전 출전하기 힘들다니까, 아니 뭔 소리야. 그러다가 이제 김태균 선수한테 3루수 본 적 있는가? 고등학교 때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3루수는 자네네. 이래가지고 그냥 3루수 나갔어요. 이후로 쭉 주전을 꿰차게 되고, 강석천 코치가 이제 원치 않게 또 주전에서 좀 밀리기도 했죠. 역대 이제 활약을 한번 보면, 이 김태균 선수의 활약을 보면 이후에 이제 일본의 지바 롯데 마린스로도 또 가기도 갑니다. 2010년, 2011년, 이 2년을 제외하면 18년 동안 하나에만 몸담고 KBO 리그 기준 13시즌 연속 4할 출루율 대단하지요. 10시즌 연속 3할 타율, KBO 통산 18시즌 동안 총 2014경기에 출전해서 역대 최다 안타 3위 2209개, 통산 타율 5위, 홈런 11위, 출루율 2위, 장타율 21위, 대단합니다. 수상 경력 2001년 신인왕 차지했죠.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지만 뭐 그래도 신인왕. 골든글러브 3회, 홈런왕 한번, 타격왕 한번, 장타율 1위 한번, 또 출루율 1위 2번 거머쥐었습니다. 2006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달성에도 도움을 줬고, 2009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3홈런 11타점으로 홈런 타점왕까지 석권을 했죠. 준우승 하는데 큰 공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010년 강조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이기도 했죠. 국가대표 선수로도 훌륭한 성적을 놨습니다. 4번 타자였지만 31홈런, 그죠? 2번, 2003년, 2008년, 이것이 좀 최다 홈런이고 25홈런 안팎을 좀 때립니다. 그러니까 거포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중장거리 포 아니겠느냐. 매우 성관이 좋은, 똑딱이라고 좀 놀림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 뭐 4번 타자인데 홈런 뭐 20개 정도밖에 못 쳐 이러면서, 하지만 정확성, 출루율, 또 찬스에서 뭔가 해주는 능력, 안타를 만들어내는 파워는 정말 대단했다. 실제로 선수들이요, 은퇴할 때는 가전 미사고들이 다 나옵니다. 왜냐, 사람을 보내게 되면
좀 뭐 없던 그냥 좀 미담도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좀, 또 포장도 해줄 때도 있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제 김태균 선수는 실제 후배들이 많이 따랐던 선배라고 해요. 매우 성실했고 자기 관리도 뛰어나고 특히나 이제 야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이 부분은 참 대단하고 최원호 감독 대행이 김태균 선수에 대해서 선수들을 아우르는 리더십, 구심점이 되어서 조직을 이끄는 능력을 타고났고 성적이나 레전드 이걸 떠나서 그냥 인간 김태균을 존경하는 후배들이 참 많았다. 옆에서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 또 은퇴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막 프런트든 현장이든 해설이든 야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일단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김태균 선수가. 최고 참이지만 아주 어린 선수들하고도 참 교감을 잘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21일 날 은퇴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구단 사무실을 김태균 선수가 찾아서 직원들하고 일일이 인사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스킨십은 조금 부족했죠. 쉽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잘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잘하고 해서 직원들도 조금 꽤 놀라기도 하고 조금 아쉽다 그러면 저 아쉬운 게 두 가지죠. 또 첫 번째는 본인이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던 하나의 우승을 선수 시절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 하나의 한국 시리즈 마지막 우승은 1999년입니다. LG 트윈스 1994년, 롯데 자이언츠 1992년. 자, 이 세 팀이 이제 KBO 리그에 셋밖에 없죠. 20세기 우승팀이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은퇴 투어라든지 이런 논의조차 못하게 됐고 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영구 결번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이제 영구 결번은 사실 한 팀의 레전드에게 주어진 최고 영예죠. 양현종 선수가 입버릇처럼 영구 결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KBO 리그의 영구 결번 모두 14명입니다. 잘했다고 해서 전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도 좀 타고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자, 14명 그래픽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쫙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의 영구 결번 장종훈, 송진우, 정민철 이렇게 3명이죠. 하나는 물론이고 KBO 리그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거물들인데 김태균 선수 또한 그 다음 자리 네 번째 하나 레전드 영구 결번 선수로 들어가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이대호, 심정수 이렇게 두 선수와 함께 KBO 리그 역사상에 가장 뛰어났던 오른손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지 않겠느냐. 영구 결번 이제 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좀 확답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단 대표이사가 공석이고 최종 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결정적으로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구단 내부 분위기는 영구 결번 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하나이글스 대표이사는 메이저리그 등 선진 야구를 잘 아는 외부 인사를 두루 물색 중에 있습니다. 최종 후보를 좀 압축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982년생이죠. 김태균 선수가 개띠 프로야구 선수들입니다. 1982년 엘리트 세대, 황금 세대로 불리기도 했고 KB리그를 주름잡고 국가대표로도 맹활약했던 1982년 선수들. 자, 대표적인 선수가 추신수, 오승환, 또 김태균,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LG에서 정근우 이 선수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승 우승의 주역들이기도 했죠. 자, 이 가운데 김태균 선수가 가장 먼저 유니폼을 좀 벗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기생인 이대호, 정근우 선수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승환 선수는 내년 시즌을 앞두고 삼성과 연봉 협상을 좀 해야 됩니다. 올 시즌에 한국에 돌아와서 첫 시즌이었죠. 3승 2패 2홀드 18세이브 2.54 평균 자책점. 시즌 중반부터 이렇게 뛰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즌이 한 중간 이상 흘러가니까 본인의 궤도에 올라왔다. 그리고 추신수 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7년 계약이. 근데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내년에도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대호 선수, 정근우 선수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017년 1월에 4년 계약 이대호 선수. 자, 150억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정근우 선수는 LG 유니폼도 있기도 했는데 두 선수 모두 김태균 선수처럼 이제 은퇴를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 특히 이대호 선수는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체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지도 강합니다. 올 시즌 이대호 선수가 135경기에 모두 출전했어요. 지금 정경기 출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마칠 때까지도 아마 이 기록은 채울 것 같기도 한데 체력적으로 문제 없죠. 타율 2할 9푼 1위, 19홈런 104타점, 65득점. 정확성 파워가 이대호 선수니까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중심 타자로 여전히 손색 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고 4년 계약은 힘들겠죠. 40세, 내년으로 한국 나이 40인데 이 40 되는 선수한테 4년 계약 안겨준 예가 없습니다. 구단 한 2년 안팎 정도.
구단 관계자 이야기는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고민한다. 이건 그냥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죠. 근데 사견님을 좀 물었을 때는 이대호 선수가 이대로 은퇴하는 것은 조금 너무 본인도 좀 아깝고 안타깝고 팬들도 좀 아쉽고 구단도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민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 의견을 맞춰서 잡는다는 이야기죠. 정근우 선수 상황이 좀 악화됐고 2차 드래프트로 LG에 왔는데 올 시즌 좀 활약이 좀 미미합니다. 내야 수비, 대타 자원 확보 이 차원에서 정근우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시즌 시작 전에 2루 자리를 놓고 정주현 선수하고 같이 경쟁을 할 거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대수비 없느로 띄엄띄엄 나옵니다.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고 72경기 2할 4푼 1홈런 14타점 23득점 7도루인데 LG가 지금 2위 경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시즌 진출이 매우 유력하죠. 그래도 포스트시즌 가서도 정근우 선수의 활용폭이 좀 변하겠느냐? 현재로서는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죠.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FA 시장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구단들 자금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 뭐 내년에 어떤 계약이라든지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좀 미치게 되겠죠. 에이징 커브에 대한 이야기가 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수는, 투수는 몇 살 정도부터 이렇게 꺾이느냐? 이 꺾인 폭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약간 계단 형태입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없고요. 계단처럼 어느 순간 툭 떨어지고 또 툭 떨어집니다. 누구는 34세에서 뚝, 누구는 36세 뚝, 38뚝 다 다릅니다. 박용택 선수가 2018년 한국 나이 40대 타율 3할 3리 159안타 15홈런 76타점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2년 계약을 했죠. 이승엽 선수가 2015년 한국 나이 40입니다. 만으로 39살일 때 타율 3할 3분 1리 26홈런 90타점. 2016년이죠. 만 40세에 3할 3리 27홈런 118타점. 2017년에 그의 은퇴 시즌입니다. 만으로 41세 2할 8푼 24홈런 87타점. 이승엽 선수는 본인이 그 당시는 뭔가 공인구 반발력이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가능했지만 지금 뭐 공인구 반발력이 다운됐으니까 뭐 그런 덕은 좀 못 봤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본인이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공인구 반발력을 어느 정도 감안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선수들의 이 성적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정말 몇 안 되는 선수들이다. 나머지 선수들은 그 전에 이미 꺾여서 그냥 좀 많이 내려갔었죠.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배들이 이걸 보고 가겠죠. 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 기준은 누가 세운다? 몸 관리 기준. 그리고 에이징 커브의 기준은 본인이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